유럽연합이 담합 혐의로 한국 기업을 때리자 벌어진 일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시아 작은 나라 기업들이 감히 우리 시장을 조작해. EU 관료들은 삼성 LG를 비웃었습니다. 새벽 6시 200명 동원해서 압수수색하고 6억 5천만 유로의 천문학적 벌금을 때렸죠. 법의 이름으로 아시아 기업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유럽 공급을 끊자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부품 없이는 TV 한 대도 못 만들어요. 담합이라고 조작했다가 산업 전체가 무너진 유럽의 처참한 자멸. 지금부터 그 어처구니 없는 전말을 완전히 까발립니다. 저는 마르틴 슈레더입니다. 독일 출신으로 유럽연합 경쟁정책국 부국장을 지냈죠. 지금은 그저 후회로 가득한 은퇴자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그해 가을 브뤼셀 본부 7층 회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수치입니까? 경쟁정책 담당 위원장 헬무트 바이스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탁자 위에는 글로벌 LCD 패널 시장 점유율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죠. 삼성 23%, LG 디스플레이 21%, 두 한국 기업이 합쳐서 44%,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유럽 기업은요? 누군가 물었어요. 필립스가 겨우 3%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불편한 침묵이었죠.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프랑스 출신 위원 피에르 듀부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기업들이 우리 시장을 지배한다니요? 유럽의 모든 TV, 노트북, 휴대폰이 그들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한 금액이 마르틴, 헬무트가 제 말을 끊었어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는 유럽의 이익을 지켜야 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피에르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최근 흥미로운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무슨 정보죠? 한국 기업들 간의 가격 담합 정황입니다. 그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확실합니까? 헬무트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하지만 조사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좋아요. 즉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세요. 헬무트가 결정했습니다. 이참에 확실히 보여줘야 해요. 유럽 시장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말이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너무 성급한 결정 같았거든요. 위원장님, 신중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헬무트가 비웃었어요. 그들이 없어도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중국 기업들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독일 산업계 대표 한스 뮬러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우리 회사들이 삼성과 LG에서 얼마나 많은 부품을 조달받는지 아십니까? 만약 그들이 공급을 중단하면 겁먹지 마세요, 한스. 피에르가 끼어들었어요. 그들이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유럽은 그들의 최대 시장인데요. 하지만 충분합니다. 헬무트가 회의를 정리했어요. 마르틴, 당신이 조사를 지휘하세요. 3개월 안에 결과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한스가 제 팔을 잡았어요. 마르틴, 이건 위험한 게임이야. 한국 기업들을 적으로 만들면 걱정 마세요. 우리는 법대로 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었죠. 유럽의 자존심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며칠 후 조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모인 엘리트 조사관 50명. 예산은 무제한이었죠.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 회의에서 제가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담합 증거를 찾는 겁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세요. 하지만 부국장님, 젊은 조사관이 물었어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증거는 있을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찜찜했어요. 우리가 정말 정의를 위해 일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헷갈렸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국장님, 누군가 만나고 싶어 합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누구죠? 자신을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게 우리가 찾던 돌파구일까요? 즉시 데려오세요. 30분 후 한 남자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스페인 억양이 섞인 영어를 구사하는 중년 남성이었죠. 제 이름은 카를로스 산체스입니다. 전 LCD 업계에서 일했어요. 무슨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그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걸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한국 기업들 간의 미팅 일정, 가격 협의 메모, 심지어 녹취록까지.
너무나 완벽한 증거들이었죠. 이게 진짜입니까? 제가 직접 모은 자료입니다. 카를로스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완벽했거든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준비한 것처럼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 모든 게 누군가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카를로스가 가져온 서류들을 검토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위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죠. 증거가 나왔으니 진행하라는 압력이 거셌습니다. 조사팀 전체가 달라붙어 분석했죠. 부국장님, 이건 대박입니다. 수석 조사관 클라우스가 흥분했어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가격을 조율한 흔적이 명백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클라우스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매달 셋째 주 타이베이나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삼성, LG, 그리고 대만 기업들까지요. 그들은 이걸 크리스털 미팅이라고 불렀어요. 크리스털 미팅. LCD의 다른 이름이 리퀴드 크리스털이니까 나름 창의적인 암호명이었죠. 가격은 어떻게 조작했죠? 15인치 패널 기준으로 보면 매번 $5에서 $10씩 동시에 올렸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저는 카를로스를 다시 불렀어요. 이 자료들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카를로스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저는 대만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영업 담당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걸 계속 봤어요. 경쟁사들이 똑같은 날 똑같은 가격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서 조사를 시작했죠. 호텔 예약 기록, 항공 스케줄, 심지어 식당 영수증까지 모았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더군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지금 이걸 우리에게 가져온 겁니까? 당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죠? 카를로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죠.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이런 불공정 행위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헬무트 위원장은 달랐습니다. 훌륭해. 이제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었어. 헬무트가 환호했어요.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하세요. 위원장님, 좀 더 신중하게. 신중? 마르틴, 당신은 너무 조심스러워요. 이건 절호의 기회입니다. 피에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게다가 타이밍이 완벽해요. 다음 달에 EU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건으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저는 불편했지만 반대할 명분이 없었어요. 압수수색 준비는 극비리에 진행됐습니다. 코드명은 오퍼레이션 디스플레이였죠. 동시다발적으로 들이쳐야 합니다. 작전 회의에서 제가 말했어요. 브뤼셀,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런던, 모든 한국 기업 유럽 지사를 동시에요. 언론은 어떻게 합니까? 홍보 담당이 물었어요. 미리 귀띔해 두세요. 대서특필할 준비를 하라고요. 그때 한스 밀러가 다시 찾아왔어요. 마르틴,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회사가 삼성에서 받는 패널이 연간 2억 유로어치예요. 만약 공급이 끊기면 한스 왜 그렇게 겁을 먹습니까? 그들이 감히 보복하겠어요? 우리는 법을 집행할 뿐입니다. 하지만 한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당신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10년은 걸릴 거예요. 과장하지 마세요. 과장이 아니에요. 지난달 삼성이 공개한 신기술 봤어요? 초고해상도 OLED 패널이요. 우리는 아직 LCD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그들은 이미 다음 세대로 넘어갔어요. 그 말이 뇌리에 박혔어요. 하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죠. 며칠 후 카를로스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더 충격적인 자료를 들고요. 부국장님, 이것도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USB를 건네받아 내용을 확인하니 놀라웠어요. 한국 기업 임원들 간의 이메일이었죠. 이건 어떻게? 제 소스가 있습니다. 내부자요. 누구입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요. 수상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너무 쉽게 증거가 나왔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흘린 것처럼요. 카를로스 씨, 혹시 다른 기업이나 정부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카를로스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전 그저 정의를 원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어요. 뭔가 숨기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카를로스의 배경을 조사해봤어요.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드러났죠. 스페인 출신이라고 했지만 대학 기록이 없었어요. 대만 회사에서 일했다고 했지만 확인이 안 됐고요. 더 이상한 건
3년 전부터의 기록만 있고 그 이전은 완전히 공백이었어요. 스페인 기록을 더 찾아보니 카를로스 산체스라는 이름의 사람이 10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 누구지? 하지만 진실을 파헤칠 시간은 없었어요. 헬무트가 압수수색을 서두르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새벽 6시. 동시에 들이칩니다. 운명의 날이 정해졌어요. 작전 전날, 저는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장단에 춤추는 걸까?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 불명이었죠. 곧 재미있는 쇼가 시작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소름이 돋았어요. 누가 보낸 걸까? 그리고 무슨 쇼를 말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작전은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었죠.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화요일 새벽 5시 30분. 브뤼셀 삼성전자 유럽 지사 앞에 검은 승합차 10대가 멈춰섰습니다. 모두 준비됐나? 제가 무전기로 확인했어요. 암스테르담 준비 완료. 프랑크푸르트 준비 완료. 런던 준비 완료. 유럽 4개 도시에서 동시에 200명의 조사관이 대기하고 있었죠. 전례 없는 규모였어요. 6시 정각에 진입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5시 55분, 건물 로비에 대기하던 경비원이 졸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10초 전. 5, 4, 3, 2, 1. 고고고. 조사관들이 일제히 건물로 뛰어들었어요. 유럽연합 경쟁당국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있습니다. 경비원이 깜짝 놀라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죠. 목표는 7층 법무팀 사무실이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야근하던 직원 몇 명이 멍한 표정으로 우리를 봤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컴퓨터에서 손을 떼세요. 한 여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담합혐의 조사입니다. 협조해 주세요. 조사관들이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하기 시작했어요. 하드디스크, USB, 심지어 휴지통의 쪽지까지 모두 가져갔죠. 그때 한국인 남자가 뛰어들어왔어요. 저는 장태석 상무입니다. 무슨 권리로 이러시는 겁니까?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제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장 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죠.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조사는 계속됩니다. 장 상무가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어로 빠르게 뭔가 지시하는 게 들렸죠. 아마 본사에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30분 후 LG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국장님, 여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LG 측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어요. 안소연 전무가 직접 나섰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안소연.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LG의 유럽 총책임자로 협상의 달인이라고 했죠. 버티세요. 우리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국장님, 언론이 왔어요. 창밖을 보니 방송 중계차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BBC, CNN, 도이체벨레, 주요 언론사가 다 몰려왔죠. 누가 연락한 거야? 하지만 이미 생방송이 시작됐어요.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흥분한 목소리로 중계했죠. 지금 유럽연합이 한국 대기업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LCD 가격 담합 혐의로. 순간 깨달았어요. 누군가 언론에 미리 정보를 흘렸구나.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쇼였어요. 사무실 안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직원들이 당황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죠. 부국장님, 이것 좀 보세요. 클라우스가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화면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가득했죠.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열 수가 없어요. 본부로 보내세요. 전문가들이 풀 겁니다. 그때 장 상무가 다가왔어요. 부국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조용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건 큰 오해입니다. 장 상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담합한 적이 없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죠? 그건 법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장 상무가 한숨을 쉬었어요. 부국장님, 우리가 유럽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아십니까? 일자리 3만 개, 연간 투자 50억 유로, 그리고 유럽 전자업체들에게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죠?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 상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게 순수한 법 집행이라고 믿으시나요? 무슨 뜻입니까? 부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이건 정치적 쇼예요.
한국 기업을 길들이려는 화가 났지만 어딘가 찔리는 구석이 있었어요. 조심하세요. 지금 하는 말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불리할 대로 불리한데 뭘 더 조심합니까? 장 상무가 쓰게 웃었어요. 하지만 하나만 알아두세요. 우리를 쓰러뜨려도 유럽이 얻을 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입니다. 회의실을 나오니 점심시간이 됐어요. 하지만 압수수색은 계속됐죠. 오후 2시 헬무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잘하고 있어, 마르틴. 언론 반응이 대단해. 드디어 우리가 강하다는 걸 보여줬어. 하지만 위원장님, 아직 확실한 증거는 충분해. 카를로스가 준 자료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아.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너무 성급한 것 같았거든요. 오후 4시 암스테르담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LG가 반격에 나섰어요. 우리를 불법 수색으로 고소한대요. 뭐라고? 안소연 전무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건 명백한 표적 수사고 인종차별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일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저녁 6시 압수수색이 끝났어요. 트럭 5대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죠. 이제 분석만 하면 됩니다. 클라우스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건드린 건지, 그 결과가 어떨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뉴스를 봤어요. 모든 채널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죠. 유럽연합 대 한국 대기업, 세기의 대결. 아시아 기업들의 횡포에 철퇴. 과연 정의는 승리할 것인가? 하지만 한국 언론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유럽의 노골적인 한국 기업 때리기. 기술 경쟁력 부족을 권력으로 메우려는 구태. 양쪽의 시각차가 너무 컸어요. 누가 옳은 걸까요? 그때 또 익명의 문자가 왔어요. 일막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됩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우리는 대체 누구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걸까요? 압수수색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국장님, 삼성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거절하세요. 조사 중에는 그게 아니라 자진 신고를 하겠답니다. 펜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요?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하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진 신고라니. 이건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었죠. 2시간 후 장태석 상무가 변호사 팀과 함께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부국장님, 우리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셨습니까? 장 상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회사에서 결정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요. 그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자백서였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가 참여한 모든 미팅 기록입니다. 장소, 시간, 참석자, 논의 내용까지 다 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찾던 것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이었죠. 다른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LG, 대만 기업들, 일본 기업들까지요. 순간 깨달았어요. 삼성이 다른 모든 기업을 배신한 거예요.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리니언시 프로그램을 적용받고 싶으신 거군요. 네. 우리가 처음으로 자진 신고했으니 전액 면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리니언시, 자진 신고자에게 주는 면죄부였죠. 유럽 경쟁법의 핵심 제도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완전한 협조가 필요해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 순간 장 상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어로 짧게 통화하더니 얼굴이 굳었죠. 죄송합니다. 잠시 나가봐도 될까요? 5분 후 돌아온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부국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담합을 주도한 건 우리가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대만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제안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변명처럼 들렸지만 증거를 보니 일리가 있었어요. 그날 오후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삼성이 배신했다고? 헬무트가 놀랐어요. 자진 신고입니다. 법적으로는. 알아. 하지만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몰랐네. 피에르가 웃었어요. 오히려 좋은 일 아닙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을 확실히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너무 쉽게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LG 측에서 안소연 전무가 찾아왔어요. 마르틴 부국장님, 실망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삼성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으시는 겁니까? 안 전무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요? 안 전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삼성이 제출한 그 완벽한 자료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무슨 뜻이죠? 4년 전 자료를 그렇게 완벽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치 이런 날을 대비한 것처럼요. 그 말에 섬뜩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안전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카를로스 산체스. 그 사람 조심하세요. 왜요? 그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세요? 10년 전에 죽은 사람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그걸? 우리도 조사했어요. 그는 가짜예요. 누군가의 꼭두각시죠. 누구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땐 이미 늦었을 겁니다. 안전무가 떠난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일부만 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장상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부국장님, 비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만난 장상무는 피곤해 보였어요. 사실 회사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잦은 신고를 할지 말지. 왜 결국 하기로 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장상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함정. 그 카를로스라는 사람. 우리 회사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내부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장상무가 주위를 둘러보고 속삭였어요. 그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카를로스 산체스는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이었죠. 그럼 지금 우리와 접촉한 사람은 누군가의 가짜 신분이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장상무가 말을 멈췄어요. 누구요? 중국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그 단어가 모든 퍼즐을 맞추는 열쇠 같았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정황상 중국 기업들이 LCD 시장에 진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용해 한국 기업들을 제거하려 한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정의를 실현한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누군가의 체스말에 불과했던 걸까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어요. 삼성의 잦은 신고로 다른 기업들은 궁지에 몰렸고 우리는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었죠. 며칠 후 카를로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부국장님, 잘 진행되고 있나요? 덕분에 순조롭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가 말을 멈췄어요. 왜 그러시죠? 조만간 더 큰 선물이 있을 거예요. 기대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더 큰 선물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걸까요? 12월에 브뤼셀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유럽연합 본부 대회의실은 열기로 가득했죠.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헬무트 위원장이 장엄하게 선언했어요. 언론사 기자 200명이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LCD 패널 가격 담합에 대한 최종 과징금을 발표합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가 떨렸어요. 6개월간의 조사 끝에 나온 결과였죠. LG 디스플레이 2억 1,500만 유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로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AU 옵트로닉스 1억 1,600만 유로. 치메이 이노룩스 3억 유로. 중화연관 900만 유로. 한스타 디스플레이 800만 유로. 그리고 헬무트가 잠시 멈췄어요. 극적 효과를 노린 거였죠. 삼성전자는 잦은 신고로 전액 면제입니다. 총 6억 4,890만 유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왜 삼성만 면제받았습니까? 리니언시 프로그램에 따른 정당한 결과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했습니다. LG는 왜 가장 큰 벌금을 내야 합니까?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어요. 정말 LG가 주도했을까? 아니면 삼성이 책임을 떠넘긴 걸까? 기자회견이 끝난 후 헬무트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훌륭했어. 마르틴. 우리가 해냈어. 네. 이 위원장님.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뭔가 찜찜한 느낌이 계속됐거든요. 그날 오후 안소연 전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마르틴 부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원하시던 걸 얻으셨네요.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안 전무님.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무슨 뜻이죠? 곧 알게 될 거예요. 유럽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전화가 끊겼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다음 날 한국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유럽의 노골적인 한국 기업 죽이기, 삼성의 배신, 민족 기업 간 갈등 심화, 기술 패권 전쟁의 서막. 반면 유럽 언론은 환호했죠. 정의의 승리. 아시아 기업의 횡포의 철퇴. 유럽 시장을 지켜냈다.
하지만 독일 산업계의 반응은 달랐어요. 한스 밀러가 긴급 면담을 요청했죠. 마르틴,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LG가 공급 재검토를 통보했어요. 내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대요. 그게 왜 큰일이죠? 다른 업체를 찾으면 다른 업체가 없어요. 한스가 소리쳤어요. 고품질 대형 패널을 만들 수 있는 곳은 한국 기업뿐이에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중국 기업들은요? 아직 기술이 한참 뒤처져 있어요. 그리고 한스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중국 기업들이 이번 사태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요. 무슨 소리죠? BOE라는 중국 기업이 6개월 전부터 유럽 진출을 준비했대요. 마치 한국 기업들이 타격받을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카를로스, 중국,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부국장님, 일본 기업들도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조사한 적 없는데? 일본 공정위가 자체 조사해서 발표했대요. 샤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요.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 일본, 대만, 아시아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모두 타격받고 있었죠. 그때 카를로스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축하합니다. 부국장님,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네요. 계획대로? 누구의 계획?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곧 중국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우리는 완전히 이용당한 거였어요. 급히 헬무트를 찾아갔어요. 위원장님, 우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대성공을 거뒀어. 아니에요. 우리는 이용당했어요. 중국이. 그만, 헬무트가 소리쳤어요. 이미 끝난 일이야.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해도 우리는 법대로 했어. 하지만 그의 눈에도 불안이 보였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중국 BOE, 유럽에 200억 유로 투자 발표. 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장 독일의 건설, 유럽 시장 공략 본격화. 모든 게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한국 기업이 무너진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는 거였죠. 연말 파티에서 피에르를 만났어요. 그는 술에 취해 있었죠. 마르틴, 우리가 뭘 한 거지? 법을 집행했죠. 정말 그뿐일까? 피에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6억 유로를 받았지만 우리가 잃은 건 그보다 훨씬 클 거야. 무슨 말이에요? 기술이야, 마르틴. 우리는 돈을 받고 미래를 판 거야. 그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새해 첫날, 한국 기업들이 반격을 시작했어요. 삼성 LG, 차세대 OLED 기술 공동 개발 선언, 유럽 시장 재편 예고, 중국 견제 위에 한국 기업 연합. 아이러니했어요. 우리가 갈라놓으려 했던 그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뭉친 거였죠. 그리고 유럽 가전업체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LCD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생산 차질이 빚어졌고 중국 제품은 품질이 떨어졌죠. 3개월 후 독일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뉴스를 보며 씁쓸했어요. 우리는 6억 유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을까요? 기술 주도권, 산업 경쟁력, 아니면 미래 그 자체? 결국 진짜 승자는 우리도 한국도 아니었어요. 멀리서 조용히 웃고 있는 제3자였죠. 과징금 부과 3개월 후 봄이 왔지만 유럽 전자업계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국장님, 긴급 회의입니다. 월요일 아침 비서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죠? 독일 함부르크 필립스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대요. 뭐라고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미 유럽 각국 산업 담당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독일 산업부 관계자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LG 디스플레이가 패널 공급을 50% 축소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공식적으로는 생산 라인 재정비라고 하는데 그가 말을 흐렸어요. 사실은 보복이군요. 헬무트가 인정했어요. 프랑스 담당자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톰슨 TV 공장이 부품 부족으로 생산량을 30% 줄였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대체품을 찾을 수 없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불가능합니다. 한스 밀러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국 기업들이 특허를 다 갖고 있어요. 그들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그때 누군가 소리쳤어요. 중국 기업들은요? BOE가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독일 담당자가 당황했어요. 계약서를 보니 2년 후부터 생산 시작이래요. 2년이요? 침묵이 흘렀어요. 2년.
그동안 유럽 공장들은 어떻게 버틸까요? 오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어요. 삼성이 폴란드 공장 증설을 취소했습니다. 계획된 5,000개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노키아가 한국 부품 조달 실패로 신제품 출시를 연기했대요.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피에르와 저녁을 먹었어요. 마르틴,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잖아. 알아요. 중국이 바로 대체할 줄 알았는데. 피에르가 와인을 마시며 한숨 쉬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속였어. 어떻게요? 기술이 없으면서 있는 척했어. 우리가 한국을 때리면 어부지리를 얻으려 했던 거야. 정말 바보 같았어요. 우리는 확인도 안 하고 믿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안소연 전무를 만났어요. 비공식 회동이었죠. 안 전무님, 이러시면 서로 손해입니다. 안 전무가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손해요? 우리는 중국 시장이 있어요. 미국도 있고요. 유럽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지만 유럽도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과징금 재심사, 그리고 공식 사과.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안 전무가 일어섰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개발한 차세대 OLED 기술, 유럽 기업은 라이선스도 못 받을 거예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일주일 후 유럽 의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독일 의원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법대로. 헬무트가 변명했어요. 법대로요? 그 법대로 했다가 우리 산업이 마비됐어요. 프랑스 의원도 가세했어요. 르노 자동차가 디스플레이 부족으로 전기차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책임질 겁니까? 헬무트가 당황했어요. 평소에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죠. 청문회가 끝난 후 헬무트가 저를 불렀어요. 마르틴, 해결책을 찾아야 해. 어떤 해결책이요? 한국 기업들과 타협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이 원장님이 강경하게. 상황이 달라졌어. 헬무트가 소리쳤어요. 내 목이 달려있어. 정치인들의 압력이 심했던 모양이에요. 다시 장태석 상무를 만났어요. 장 상무님, 도와주세요. 장 상무가 커피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이러니하네요. 우리를 조사하던 분이 도움을 요청하다니? 유럽 경제가 위기예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도 6억 유로 벌금의 상처가 있어요. 삼성은 면제받았잖아요. 면제? 장 상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한국에서 저희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아세요? 배신자라고 욕먹고 있어요.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일단 분위기를 바꿔야죠. 유럽이 진심으로 협력을 원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어떻게요? 기술협력 협정을 맺는 거예요. 일방적 제재가 아니라 상생을 원한다고요.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란 것도 알았죠. 한편 중국 BOE 관계자를 만났어요. 약속과 달리 진전이 없었거든요. 왕 사장, 언제 생산을 시작합니까? 왕 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요. 무슨 문제요?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요. 2년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왕 사장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기술 보완을 강화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졌죠.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그들도 우리를 이용한 거였어요. 그럼 투자는? 투자는 하겠지만 저급 제품 위주가 될 거예요. 최악이었어요. 고급 제품은 여전히 한국 의존, 저급 제품만 중국산. 유럽 산업의 미래가 암울했죠. 그날 밤 카를로스에게서 마지막 이메일이 왔어요. 미안하게 됐네요. 부국장님. 하지만 비즈니스는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죠. 유럽도, 한국도, 중국도, 그리고 저도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는 유령처럼 사라졌죠. 6개월 후 유럽 전자산업 보고서가 나왔어요. LCD 패널 수급 차질로 120개 공장 생산 차질, 관련 실업자 5만 명 발생. 유럽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역대 최저. 우리는 6억 유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치른 손실은 600억 유로가 넘었죠. 헬무트는 사임했고 피에르는 좌천됐어요. 저도 부국장직에서 물러났죠.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다른 데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였거든요. 과징금 부과 1년 후 라스베이거스 CES 전시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정말 텔레비전이란 말입니까? 제 옆에서 한스 밀러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삼성과 LG가 공개한 차세대 OLED TV를 보고 있었죠. 두께 4mm, 벽지처럼 얇았어요. 화질은 현실보다 더 선명했고
자유자재로 휘어졌죠. 언제 출시됩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6개월 후 양산 시작합니다. 삼성 관계자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가격은요? LCD TV의 1.5배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순간 깨달았어요. LCD로 싸우는 동안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 유럽 기업들도 만들 수 있습니까? 독일 기자가 물었어요. 기술 이전은? 삼성 관계자가 말을 흐렸어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며 한스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뭐가요? 유럽 디스플레이 산업이요. 우리는 아직 LCD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그들은 OLED로 넘어갔어요. 10년, 아니 20년은 뒤처진 거예요. 브뤼셀로 돌아온 후 긴급 전략회의가 소집됐어요. 새로 부임한 경쟁정책위원장은 젊은 스웨덴 출신 여성이었죠. 상황을 정리해 주세요. 슈레더 전 부국장님. 전 부국장. 그 호칭이 씁쓸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OLED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특허의 80%를 보유하고 있고 생산 설비는 100% 독점이죠. 중국은요? 5년은 더 걸릴 겁니다. 그것도 낙관적인 전망이고요. 그럼 우리는?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입을 열었어요. 불가능합니다. 기술도, 자본도, 인력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협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한국 기업들과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1년 전 우리가 6억 유로 벌금을 때린 그들과 협력하라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자존심이요? 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줍니까? 며칠 후 충격적인 뉴스가 또 터졌어요. 애플, 아이폰 13의 삼성 OLED 독점 공급 계약, 테슬라, LG와 차량용 디스플레이, 10년 계약, 소니, 한국 패널 없이는 플레이스테이션 생산 불가. 전 세계가 한국 디스플레이에 의존하게 된 거예요. 독일 총리가 직접 나섰어요.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죠. 기술 협력을 요청합니다. 총리가 머리를 숙였어요. 한국 대통령이 정중하게 답했죠. 민간 기업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외교적 표현이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정부가 나서도 기업이 거부하면 소용없다는 거였죠. 그때 놀라운 제안이 왔어요. 장태석 상무에게서였죠. 마르틴 전 부국장님, 저희 유럽 자문위원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저를요? 왜요? 유럽을 가장 잘 아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장 상무가 미소 지었어요.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도 전략이죠.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우리를 조사했던 제가 그들의 자문이 되다니.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유럽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해주세요. 공정한 조건으로요. 장 상무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LCD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OLED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적으로요. 본사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답이 왔어요. 제한적이지만 기술 협력을 하겠다는 거였죠. 첫 프로젝트는 독일 드레스덴에 교육센터를 만드는 거였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와서 유럽 인력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개소식에 참석했을 때 감회가 새로웠어요. 2년 전 우리는 적이었습니다. 제가 축사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파트너가 되었죠.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이 속도면 유럽이 한국을 따라잡는데 15년은 걸릴 겁니다. 기술평가 보고서의 결론이었어요. 15년. 그동안 세상은 또 얼마나 바뀔까요? 안소연 전무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협력 파트너로서였죠. 후회되시죠? 안 전무가 물었어요. 네, 솔직히 후회됩니다. 그래도 배우셨잖아요. 기술이 진짜 힘이라는 걸요. 비싼 수업료였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수업이었을 거예요. 안 전무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이제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소식이 왔어요. 삼성 LG 마이크로 LED 개발 성공. 또 다음 세대 기술이었어요. OLED도 구식이 되는 거였죠. 한스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한 발 나가면 그들은 두 발을 뛰어요.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따라잡으려 하지 말고 함께 가야죠. 제가 답했어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세요? 자존심이요? 제가 쓰게 웃었어요. 6억 유로와 바꾼 자존심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1년이 더 지났어요. 유럽 시장 보고서가 나왔죠. OLED TV 시장 점유율 삼성 35%, LG 42%, 중국 20%, 기타 3%, 기타 3%. 그게 유럽과 일본을 합친 숫자였어요. 그때 카를로스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진짜 이름으로였죠. 리 웨이입니다. 중국 산업 스파이였죠.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실을 깨닫게 해드렸잖아요. 무슨 진실이요? 기술 없는 권력은 모래성이라는 거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법적 권력은 있었지만 기술은 없었죠. 은퇴를 준비하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슈레더 씨, 피에르였어요. 2년 만에 만나는 그는 많이 늙어 보였죠. 무슨 일로 왔습니까? 보여드릴 게 있어요. 피에르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자료예요. 내용을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카를로스, 아니 리웨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 기록이었죠. 이 사람,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이었어요. 뭐라고요? 단순한 산업 스파이가 아니었어요. 중국 정부의 거대한 계획 중 일부였죠. 피에르가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프로젝트 실크로드라는 제목이 보였죠. 2008년부터 시작된 계획이에요. 한국, 일본 기업을 유럽, 미국과 충돌시켜 약화시킨 후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였죠. 그럼 우리는 완벽하게 이용당한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과 오만함을 이용해서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장이었어요. 헬무트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정확히는 의심했지만 무시했죠. 중국 자본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보고받았는데도요. 왜 무시했죠? 한국 기업을 견제하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피에르가 한숨 쉬었어요. 그리고 BOE가 거액을 투자한다는 약속도 받았고요. 그 약속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죠.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요. 퍼즐이 맞춰졌어요. 우리는 모두 속았던 거예요. 아니, 속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죠. 이제 와서 이걸 왜 보여주는 겁니까?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요. 피에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요. 며칠 후 예전 조사팀 멤버들을 만났어요. 다들 다른 부서로 흩어졌지만 이날만은 모였죠. 그때 우리가 다르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클라우스가 물었어요. 결과는 같았을 거예요. 제가 답했어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증거를 찾았으니까요. 그래도 6억 유로는 받았잖아요. 누군가 자조적으로 말했어요. 그 돈이 지금 어디 쓰이는지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중국 기업 유치 보조금으로 쓰이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다음 날 한국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거절하려다 수락했죠.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시 조사가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공정함을 가장한 정치적 공격을 했어요. 후회하십니까? 매일매일 후회합니다. 우리는 법을 무기로 썼지만 결국 우리 자신을 다치게 했어요. 인터뷰가 공개되자 큰 파장이 일었어요. 유럽 관료, LCD 사건 조작 시인, 6억 유로 과징금은 정치적 보복이었다. 유럽연합은 즉각 반박 성명을 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장태석 상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늦었지만요. 그래도 의미 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니까요. 장 상무님,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삼성은 정말 처음부터 자진신고를 계획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솔직히 말하면 반반이었어요. 담합은 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죠. 하지만 리웨이가 준 자료를 보고 깨달았어요. 싸워도 이길 수 없다는 거요. 그래서 배신을? 생존이었어요. 기업은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결국 살아남은 건 그들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리웨이와 연락이 닿았어요. 그는 이제 중국 대기업 임원이 되어 있었죠. 후회하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뭐려? 그 많은 기업들을 파괴한 거요. 파괴가 아니라 재편이었어요. 리웨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약한 자가 도태되는 건 자연의 법칙이죠. 기술을 가진 자가 강한 건가요? 아니요.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자가 진짜 강한 거죠.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우리는 6억 유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미래를 잃었죠. 기술 주도권, 산업 생태계, 그리고 자존심까지. 가장 큰 교훈은 단순했어요. 권력으로 기술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승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움직인다는 것. LCD 사건 3년 후, 저는 브뤼셀의 작은 카페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노키아, 스마트폰 사업 완전 철수, 필립스, 디스플레이 부문 중국의 매각, 지멘스, 한국 부품 없이는 의료기기 생산 불가. 한숨이 나왔어요. 예견된 결말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참담했죠. 슈레더 씨, 고개를 들으니 젊은 동양 여성이 서 있었어요. 전 김수진입니다.
한국 공영방송 PD예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인터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다큐멘터리인데요? 제목은 유럽은 어떻게 기술 주권을 잃었나예요. 쓴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수락했죠.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해야 하니까요. 촬영이 시작됐어요. 당시 유럽 산업계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한마디로 착각이었어요. 제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믿었죠. 규제 권력만 있으면 기술도 통제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군요. 네. 한국 기업들을 제재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타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중국, 미국, 아시아로 방향을 틀었고 우리는 부품 공급 부족에 시달렸죠. 김 PD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 통계를 보세요. 유럽 전자산업 규모가 3년 새 40% 축소됐어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건 기술 격차예요. 제가 설명했어요. 이제 유럽은 독자적으로 스마트폰 하나 못 만들어요. 모든 핵심 부품을 수입해야 하죠. 촬영을 마치고 김 PD와 저녁을 먹었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녀가 말했어요. 왜 유럽은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았나요? 자만했어요. 그리고 제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핵심 기술은 파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다음 날 옛 동료 한스를 만났어요. 그는 이제 중국 기업 유럽 지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아이러니하지? 한스가 자조했어요. 독일 최고 기업에서 일하다가 이제 중국 기업 직원이야. 어쩔 수 없었겠죠. 독일 회사들이 다 망했으니까. 디스플레이 만드는 곳이 하나도 안 남았어. 중국 기업은 어때요? 한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기술은 한국보다 5년 뒤처져 있어. 하지만 가격으로 승부하지. 유럽 시장은 이제 저가 중국 제품 아니면 고가 한국 제품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 유럽 제품은? 유럽 제품이 뭐가 있어? 한스가 쓰게 웃었어요. 브랜드만 유럽이지 속은 다 아시아 부품이야. 그때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애플 추월, LG에너지솔루션,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70% 장악. 한스가 머리를 흔들었어요. 봐. 우리가 6억 유로 벌금 매긴 그 회사들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 일주일 후 유럽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주제는 유럽 산업 부활 방안이었죠. 슈레더 씨,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원이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20년은 걸릴 겁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시작한다면요. 20년이요?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인력 양성, 연구개발, 생산 설비, 생태계 구축, 모든 게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그동안은 한국과 협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존심 버리고 배워야 해요.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유럽이 아시아에게 배워야 한다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죠. 청문회가 끝나고 나오는데 안소연 전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녀는 이제 LG 부회장이 되어 있었죠. 청문회 잘 봤어요. 정직한 증언이었네요. 이제 와서 거짓말해봐야 뭐합니까? 슈레더 씨, 제안이 있어요. 뭔데요? 유럽 기술교육센터를 만들려고 해요. 센터장을 맡아주세요.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왜 저를? 유럽을 가장 잘 알고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분이니까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수락했어요. 이제라도 뭔가 해야 했으니까요. 센터 개소식 날 유럽 각국에서 온 젊은 엔지니어들을 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배움의 열정이 있었죠. 여러분은 유럽의 미래입니다. 제가 축사를 했어요. 자존심은 내려놓되 자부심은 잃지 마세요. 배우되 베끼지 말고 협력하되 의존하지 마세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유럽 청년 70%, 아시아 기업 취업 희망, 독일 공대 졸업생, 삼성전자 입사 경쟁률 100대 1, 유럽의 인재들마저 떠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또 다른 소식이 왔어요. 중국 BOE, 유럽 투자 계획 재검토, 결국 그들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모양이었어요. 유럽은 점점 더 소외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헬무트를 만났어요. 은퇴한 그는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죠. 후회되나? 그가 물었어요. 매일요. 나도 그래. 헬무트가 멀리 보이는 포도밭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포도를 키우는 법은 알지만 반도체를 만드는 법은 몰랐어. 이제라도 배워야죠. 너무 늦었어, 마르틴. 헬무트가 쓸쓸히 웃었어요. 기차는 이미 떠났고 우리는 플랫폼에 남겨진 거야. 돌아오는 길, 브뤼셀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유럽, 이제는 기술 식민지가 되어가는 유럽. 우리는 6억 유로를 받았지만 1000배 이상의 미래를 잃었어요.
교훈은 명확했어요. 21세기는 규제가 아니라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라는 것. 그리고 한번 놓친 기술 주권은 되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은퇴 2년 후, 저는 독일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슈레더 씨. 전 박진우입니다. 젊은 한국인 기자였어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LCD 사건 5주년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당시 핵심 인물이었던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잠시 망설였지만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차 한잔 하시죠. 거실에 앉아 5년 전을 회상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제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를? 가장 큰 실수는 오만이었어요. 유럽이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죠. 아시아 기업들을 우습게 봤고요. 박 기자가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 수치 보세요. 5년 전과 지금의 차이가. 화면에는 충격적인 그래프가 있었어요. 유럽 전자산업은 60% 축소. 반면 한국은 300% 성장했죠. 이런 결과를 예상했나요? 아니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벌금을 받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격할 줄은. 반격이라기보다 진화였죠. 박 기자가 정정했어요. LCD에서 OLED로, OLED에서 마이크로 LED로 계속 앞서갔으니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한 걸 꺼냈어요. 우리는 중국에게도 이용당했어요. 리웨이 말인가요? 아시는군요. 그는 지금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기업 대표예요. 박 기자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작년 매출 500억 달러를 달성했죠. 아이러니했어요. 모두를 속인 사람이 가장 큰 승자가 됐으니까요. 후회되는 순간이 있다면? 박 기자가 물었어요. 장태석 상무가 처음 경고했을 때요. 제가 회상했어요.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우리는 무시했죠. 지금 장 상무는 삼성 부회장이 됐어요.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슈레더 씨, 이제 와서 이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요. 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특히 젊은 세대들이 알아야 해요. 박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한국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래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요? 여러분은 우리의 부당한 제재에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그게 진짜 실력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박 기자를 배웅했어요. 기사 잘 써주세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요. 걱정 마세요. 왜곡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서재로 가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모든 걸 털어놨다. 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진실을. 이제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다.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장태석 부회장이었죠. 오랜만입니다. 슈레더 씨, 부회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냅니다. 인터뷰 기사 봤어요. 불편하셨다면?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진실을 말해주셔서. 그가 제안을 했어요. 한국에 오시지 않겠어요? 강연을 부탁하고 싶은데. 제가요? 무슨 강연을? 실패에서 배우는 지혜라는 주제로요. 한국 기업들도 오만해질 수 있거든요. 고민 끝에 수락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장 부회장이 직접 마중 나왔어요. 환영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덕분에 많이 배웠거든요. 덕분이라니요? 압박이 없었다면 우리도 혁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강연장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기업 임원부터 스타트업 창업자까지. 여러분, 오만은 몰락의 시작입니다. 제가 강연을 시작했어요. 유럽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으세요. 2시간 동안 LCD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어요. 청중들은 숨죽이고 들었죠. 기억하세요. 기술 우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와 같은 운명을 맞을 겁니다.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눈물이 날 뻔했죠. 질의응답 시간에 한 젊은이가 물었어요. 그래도 유럽은 문화와 역사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21세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자가 지배예요. 그리고 미래는 기술로 만들어지죠.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그들은 승자였지만 오만하지 않았고 계속 배우고 있었죠.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6억 유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판 데가였죠. 진짜 교훈은 단순했어요. 겸손하게 배우는 자가 살아남는다.
기술을 가진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리고 한번 잃은 주도권은 되찾기 어렵다. 이것이 제가 5년 만에 깨달은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연합 전 경쟁정책 부국장 마르틴 슈레더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보셨습니다. 6억 5천만 유로. 그들은 이 돈을 받고 기뻐했죠.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유럽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사실상 소멸했고 모든 전자제품을 아시아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권력으로 기술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함.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세계 최고가 됐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기술 주권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